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통한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방미를 연기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관련 공식 일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 의사가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모양새가 됐습니다. 민주노총이 2차 총파업을 위한 준비태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 50여 명이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집단 시국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미개발 지역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는 주민들이 건물주의 강제 철거에 못 이겨 거리로 나왔습니다. 안전 진단 결과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서 퇴거를 요청했다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뉴스K 곧 시작합니다.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5개 부처의 업무 보고와 대정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공식 일정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오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도 메르스 대책 특위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관련 부처의 메르스 관련 보고가 있었는데요.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에도 정부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된 감염내과 전문의가 우리 공공 부분에 부족하고 또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상태인데, 이럴 때 행자부가 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공공의료 쪽에 인원을 확충을 시킨다든지 이 대책이 빨리 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건데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선은 지금 이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책이 종료가 되면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리 정부가 모여가지고 이 상황 끝나면 차관님 내년까지 또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냥 넘어갑니다. 예, 오늘 5개 부처 이외에도 삼성서울병원도 관련 보고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의 부실한 초동조처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삼성서울병원의 허술한 대응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평택 성모병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쇄 조치를 내린 반면에 의료진까지 감염된 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습니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치외법권이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는 삼성병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기는 치외법권지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에 의하면 전체 환자 122명 중에서 삼성서울병원이 55명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병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이 정부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을 봐주려다가 사태가 확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정부의 메르스 대응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2차 메르스 전국적 확산은 정부가 조기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감염과 격리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면서 14번 환자의 감염 관리와 그 환자로 인한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정부가 공신력을 갖고 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를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당국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삼성의료원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왜 발표조차도 늦추셨습니까?
삼성의료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들은 내부에 충분한 그 자원과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삼성병원을 협조관계를- 믿어서 그러셨습니까? 거기는 그러면 그렇게 믿으셨다면 삼성병원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은 뭡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삼성의료원이 첫째는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예, 이런 가운데 여당이 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면 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 확산 우려에 대해서 보건당국의 지침을 잘 지킨다면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심리적 위축을 없애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이루어져서 경제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손실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보건당국의 규칙과 지침을 우리 모두 잘 지킨다면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그런 측면에서 네, 김무성 대표는 이어서 메르스 확진자, 격리 환자들의 정보가 유출돼 인권이 훼손되고 이분들이 두 번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병원 등의 공개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메르스 사태에 직접 대응에 나선 야당 단체장들을 겨냥한 이런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지자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성급하지 않았냐라는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정부의 정보 공개에 기여한 바가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야말로 또 유체이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방미를 연기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네, 어제 보도해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 부담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김상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메르스 대응에 적극 나설 뜻으로 해석돼 방미 연기 이후 대통령의 첫 행보가 주목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일정엔 메르스와 관련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방미 일정으로 비워둔 5일 동안 메르스 대응을 위해 어떻게 구상할지를 놓고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 메르스 민관종합대응태스크포스, 청와대 메르스 방지 긴급대책반, 민간 즉각 대응팀 등이 이런 대책기구들이 우후죽순처럼 구성되면서 컨트롤타워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 단계로 격상을 포함해 대책 수준을 높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향후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황교안 총리 후보자 소식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어제 끝났는데 오늘 여야가 이를 두고 또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어제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야당은 공식적으로 인준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메르스 사태 해결과 총리 부재를 연결지으며 총리 인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리가 장기간 국정 공백입니다. 이 메르스 초기 대응에 잘못된 부분도 이런 대목의 하나가 아닌가. 이제 청문회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최단 시일 내에 총리가 임명되도록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모든 정치력을 다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야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국회의장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직권상정을 통해 국무총리 인준안을 강행할 뜻을 밝힌 겁니다. 인사청문회 후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부적합 여론이 적합 여론을 앞지른 것으로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자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정치와 행정, 사회, 경영학자, 그리고 법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의 80%가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 박상욱 대법관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게 얼마 안 됐는데 또 직권상정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답답합니다.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던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정부로 이송되지 못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송 기한을 하루 더 연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중재안이 제출돼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전망과 더불어서 거부권 행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58개의 법안이 정부로 옮겨졌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대다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셈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빠진 채였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야당 쪽에서 내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혀 이송기한을 하루 더 연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청와대와 친박 의원들의 반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묶인 셈입니다. 앞서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이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가운데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하도록 했고 기관의 장은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처리하고라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하고로 바꿨습니다.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하고를 검토하여 처리하고로 바꾼 정도로 큰 맥락이 바뀌었다기보단 어감 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 교수는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다는 건 좀 더 상대를 배려한다는 뉘앙스 차이인 것 같다며 결국 문자적 의미보단 실제 운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많이 판단하지만 나중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확정되는가는 그 다음 차원 문제일 겁니다. 지금은 사실상 그 뭐랄까 그냥 언뜻 보면 그 말 가지고 하는 약간의 어감 차이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중재안의 문구가 크게 수정되지 않은 만큼 결국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상 결과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직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의장은 앞서 자신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 개정안 원안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청와대의 거부권이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반면 여야 협상이 성사돼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 의장은 청와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정부 제출까지 며칠 더 여유를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여야의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청와대의 거부권 시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1998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보다 강한 구속력을 가진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견이 제시된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 개정안의 강제성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반해 1998년 개정안은 국회의 의견에 대한 정부의 수용 의무를 명확히 강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음선필 교수도 현재로선 거부권의 정당성이 약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화되는 것은 그 일단의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든지 또는 법률의 내용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거라든지 또는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책 압박을 가했다든지 해서 그게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번 국회법에 개정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헌법 위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어떤 압박으로 볼 건가에 대한 문제되는데 그건 좀 약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발의가 아니고 서명이었다며 박 대통령이 1998년 국회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공동발의 참여는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안상수 전 의원이 사인해달라니 안 해줄 수가 있나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초년생이던 박 대통령이 본인의 신념과는 관계없이 이름만 빌려준 셈이란 설명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오늘 집단 시공농성을 시작으로 2차 총파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는 17일 노동부 발표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이 본격적으로 2차 총파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노사정위원회 결렬과 양대 노총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50여 명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 폐기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단 시국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을 저지하기 위한 2차 총파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강행할 시 우리 노동자들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무기밖에 없습니다. 총파업 투쟁으로 강력히 맞서서 끝내는 박근혜 정권 퇴진까지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17일 열리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계획에는 임금 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 허용, 일반 해고 기준 확산 등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이 노사정위에서 논의될 당시부터 반대 의견을 지속해서 표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이탈로 합의가 결렬됐고 민주노총은 총파업까지 벌이며 구조 개선안을 반대했지만 정부는 강행 방침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양대 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 공청회장에서 정부의 강행 방침을 규탄하며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8월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 올해 임단협 전까지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전교조는 현재 법의 노조 상태입니다. 정권이 왜 전교조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시장 구조 계약을 통해서 그리고 공무원연금 계약을 통해서 현재의 노동자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권을 미래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속셈입니다. 민주노총은 17일에 발표되는 정부의 구조 개선안 계획을 토대로 18일에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2차 총파업의 자세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농성 시작과 동시에 매일 1인 시위와 사업장별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27일엔 서울에서 대규모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엽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화장실 문이 떼어지고 벽이 무너지고 건물주의 일방적인 퇴거 명령, 철거에 맞서고 있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안전점검 결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에게 퇴거를 통보했는데 애초에 점검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쪽방을 허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는 사전에 아무 통보도 없이 이미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3, 4층에 철거를 시작했고 또 아무 통보도 없이 강제로 벽을 헐어서 나를 내쫓고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싸움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건물주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은 건물 구조 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42여세대가 넘는 쪽방 세입자들에게 3월 15일까지 모두 나가라는 퇴거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 쪽방 1층에 거주하는 김병택 씨는 위험한 건물이라면 애초에 새를 놓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2014년 8월 20일 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5일 날 이 건물이 위험하다. D급 판정을 받았으니까 정밀 검사를 해야 되면 나가달라 이럽니다. 6개월도 안 된 들어왔는데 위험하다니요. 그런 건물을 왜 새를 놓습니까?
건물구조 안전진단에서 B급 판정을 받았다는 집주인 주장과는 달리 안전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는 세입자 주장도 나옵니다. 정말 건물이 위험한 줄 알고 구청에 들어가고 알아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야. 건물 진단 받은 일이 없습니다. 4월 10일 날 우리 쪽방 상담소 소장이 저장에서 세를 올려달라니까 세를 올려주니까 회의를 하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자동 9-20번지 월세는 15만 원입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면 오른 월세를 내겠다 했는데도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집주인이 말한 퇴거 기한은 지난달 31일. 기한이 지나자 집주인은 이렇게 화장실 문을 떼버렸습니다. 세입자들이 못 살겠다고 나가면 그 즉시 인부들이 쪽방문을 뗀다고도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바로 옆방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집주인이 고용한 인부들이 몰려와 벽을 허물었습니다. 허물어진 벽의 잔해는 꼭대기층인 4층에 모두 쌓여 있습니다. 공동 세면장의 수도꼭지도 훼손돼 있습니다. 이건 전부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고 이걸 막아보니까 쓸 수가 없죠. 뭐 밥도 못 해먹고 세수도 못하고 그냥. 쪽방 42실에 모두 사람이 살았지만 30여 명이 이주해 현재는 1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집주인이 법을 외면하면서 세입자들을 내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 못 나가시겠다고 하시면은 명도소송 진행하고 뭐 법정 집달관에서 뭐 강제 집행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그냥 화장실 문짝 다 떼어버리고 단수하고 계속 그 복도 벽 헐고 명도를 하고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거 없이 계속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해서 이분들을 다 내보내겠다. 또 서울시에서 쪽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건물주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쪽방 담당 서울시 공무원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9-20 건물주의 행동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성실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건물주가 한 말이 아니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했습니다. 건물주를 대변해서 화장실 폐쇄하고 단전 단수하고 복도를 다 깨우신다고 저희 총회 자리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이분들의 공신력 있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말을 다 믿고 두려워서 이주 공간을 찾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집주인에게 강제 철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개발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나가야 된다면 일단은 그곳에 있는 살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대책 후 철거라고 했습니다. 주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내몰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자태에 우리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고.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오히려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 겪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닥친 메르스 창궐은 그 실감을 몇 배로 증폭시키고 있는 터입니다. 풍요와 궁핍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집니다. 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혁신을 말하고 있는 야권에 맹성을 촉구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제2회차 일반 조합원 대상 협동조합 교육이 시행됩니다. 장소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글머리에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명기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명과 닉네임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했습니다. 지난 3월 1% 금리 시대에 접어든 한국이 불과 석 달 만에 사상 최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메르스 사태의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다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금리 인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듣고 보니 좀 익숙합니다. 지난 7일 메르스가 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바로 다음 날 경제 추락 막을 대책을 미리미리 생각해서 내놔야 한다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메르스의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며 모든 선제적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메르스가 경기 침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예정돼 있던 금리 인하 계획을 메르스 핑계대고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은 독립성을 위해 정부와 언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